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2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 앞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직관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더현대에서 오늘 또 핫한 팝업이 열리나 봅니다. 언젠간 월무부도 새벽에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한번 하면 여러분도 오실 거예요? 뭐 늘 하고 있죠. 늘 저희가 공개 방송하는데 어제 보니까 그 교육 때문에 여의도에 잠깐 방문하실 일이 있어서 온 김에 왔어요 하시면서 세 분의 우리 애청자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같이 찍고 했는데 그분도 어떻게 듣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어제 처음에 이제 정프로님 보면서 막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나갔더니 저도 반겨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실물을 보니까 되게 놀라웠다라는 그런 리액션들은 채팅창에 여과 없이 다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새벽 6시부터 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다 하시면 여의도 한 번씩 놀러 오셔서 직접 스튜디오 앞에서 방송도 들으시고 아침에 인사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는 올랐는데 다우와 S&P 500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크게 하락한 건 아니고요. 또 종목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새 다시 AI 누가 AI 뭐 캐즘이라고 했었나요? 뭐 고점 논란, 뭐 지금 이제 AI 시대가 벌써 저무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우리 또 박 팀장님의 데이터도 봤겠지만 꺾이지 않는 AI에 대한 수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AI의 판에 있어서 하드웨어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기세가 등등합니다. 엔비디아도 장중에 153달러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총 1위 자리에 딱 등극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장 그리고 국장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또 관련한 내용들이 전달될지 저희가 실적 발표 내용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도 담아 보도록 하죠.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가 뉴스레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중국 얘기 또 해봐야죠.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우리 전병서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마다 모카골드를 마시는 우리 박종훈 팀장님. 오늘 뭐 당뇨 걸린다고 이거 아침마다 마시면 그러니까 아침에 사실 저도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저도 달달한 커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이제 첫 끼가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일어나자마자 나에게 처음 들어가는 음식. 그래서 뭐 따뜻한 물을 마신다거나 뭐 이제 몸에 좋은 뭐 그 유산균 같은 거 먹는다거나 이러는데 매일 그렇게 이제 설탕과 프림이 들어가 있는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은 이제 당이 확 올라가면서 당뇨 걸린다. 혈당의 이제 피크 이게 되게 안 좋은 거래요. 많이 찍었다가 내려왔다 하는 거. 지금 월모부 한 지가 이제 한 1년 반 됐는데 네. 왜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 저는 아메리카노 맨날 내려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예전에 그래서 맞아요. 저는 아침마다 당연히 아메리카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딱 보니까 노란색 모카골드를 탁 뜯어서 드시는 거였어요. 저거 좀 위험한데? 예. 근데 박진현이 또 쿨하게 그렇게 하면 당뇨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걸리죠 뭐. 안 돼요. 당뇨 걸리면 진짜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그게 또 여러 가지 병을 같이 가지고 와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건강을 이야기할 나이예요.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두 아이 아버지다 보니까 맞아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시장도 같이 좀 챙겨주세요. 네, 오늘 한번 시장 한번 챙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를 먼저 보면서 한번 가도록 할게요. 네. 자, 다우존스가 0.25% 하락했고요. 나스닥 0.3% 상승했고요. 자, S&P 500은 0입니다. 0.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왔다. 보합으로 끝났다. 자, 러셀 2000 지수가 지금 오늘 마이너스 1.17% 정말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오늘 미국 증시 보셨던 분들은 아마도 중소형주들이 크게 좀 빠지는 모습 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다라는 것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장이 시작되고 나서 그냥 쭉 빠졌어요. 러셀 2000 지수가 갭 상승했던 종목들도 갭을 그냥 전부 다 메꾸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네. 최근에 좀 뭐 그래도 흐름이 좋았었던 그런 중소형 기업들도 오늘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악재도 있고 뭐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7월 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범피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고 범피하다는 게 이제 결국에는 약간 울퉁불퉁한 예, 그런 길을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거기에는 여전히 이제 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 뭐 전쟁은 끝났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뭐 여러 관세 정책이나 뭐 그 외에 일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은 좀 뭐랄까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제 맵을 보게 되면 자,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아마 가장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뭐 위에는 이제 매물대가 없다? 소위 얘기하면 예, 이게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빠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상 최고치를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찍게 됐고요. 물론 이제 내일 또는 내일 모레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워낙 괜찮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나 또 AMD도 오늘 상승을 했어요. 이 두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한 것에 우리가 좀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 이제 다시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고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강세장을 이끄는 것은 AI 트렌드이기 때문에 자, 이런 메가 트렌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또 다시 또 2차 웨이브라고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어떤 기업들이 좀 주인공이 될까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엔비디아 옆에 구글의 불이 초록불이 딱 들어오는 게 심상치 않지 않아요? 구글도 저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냥 제가 그냥 핀비즈 보시는 분들 여기 왼쪽에 가셔가지고 그냥 포워드 PR만 좀 눌러봐도 네, 포워드 PR도 눌러보면 유일하게 좀 색깔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32배다, 27배다, 뭐 브로드컴 32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글 16배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구글이 그러면은 AI에서 뒤처졌냐? 전혀 그렇지가 않고 기술력은 예, 오히려 이제 반독점에 대한 이슈가 있을 정도로 지금 뭐 법무부에서 뭐 크롬을 분사해서 매각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글에 지금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구글이 지금 현재 여러 AI 관련된 플랫폼에서 가장 또 선두주자로 앞서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쓰고 있는 이 구글의 플랫폼은 여전히 다른 플랫폼 대비해 월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 이제 여러 뭐 법무부에 대한 여러 조사 아니면 반독점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약간은 지금 구글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뭐 구글 내부적인 어떠한 조직 개편이나 아니면 좀 기민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 여러 이런 부분에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크니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좀 막강한 힘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구글이나 뭐 그 외에 뭐 아마존이나 메타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AI 시대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떠한 한 축이 돼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드 PR 기준, 뭐 PEG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떤 성장에 관련돼서 또는 뭐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한 번쯤은 이 빅테크에서 내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하는 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흘러갔다. 다시 이제 맵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좀 빠졌습니다. 테슬라가 장중에는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일부 회복은 했지만, 약간의 뭐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좀 이틀 동안 지금 연속해서 빠졌어요. 제자리로 좀 돌아왔습니다. 자율주행에 의해서 좀 크게 상승했었던 부분이 약간은 좀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다. 여러 가지 뭐 기술력에 대해서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 로보택시의 확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확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보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또는 반도체 섹터나 올라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하반기 때는 또 어떤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 가이던스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보여줄까. 자, 이 부분은 7월 중순이 되면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그때 아마 또 시장이 어떤 방향을 또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세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
아니면 관세가 약간 가이던스를 계속 짓누르고 있더라.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단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네. 분명 미국 증시 전체가 또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마 그 실적 발표 시즌 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빠졌었던 부분이 V자 반등으로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강하게 올라왔던 저는 가장 큰 요인은 EPS가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실적이나 앞으로 이제 우리가 향후 이 기업이 벌어들일 어떤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워낙 야 여전히 괜찮은데? 라는 어떤 매수세가 붙다 보니까 네. 또 이제 강한 V자 반등을 보여줬다. 결국에는 기업이 실적이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벌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얼만큼 긍정적으로 내놓는지에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 발표 시즌이 저는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호관세 이외에는 여전히 이제 협상을 통해서 정해야겠지만 그렇죠. 그 부분은 약간의 좀 일시적인 어떤 출렁임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물론 상호관세만 30% 50%좀 비현실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또 시장에서는 또 크게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입지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좀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이제 뉴욕 시장에 대한 그 이제 민주당 경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선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왜요? 이제 민주당 이제 아마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그 뉴스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러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P 500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가? 뭐 그냥 저희가 이제 스파이로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파이로 보게 되면은 지금 전고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딱 전고점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걸 과감하게 정말 시원하게 뚫고 올라갈지가 향후 관건이다. 요거 엔비디아가 이제 하드 캐리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딱 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딱 전고점을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여기서 시장에서 소화할 것인가? 또는 이거를 뚫고 올라갈 만한 명분 또는 뭐 앞으로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는 뭐 지정학적 악재가 일부 해소가 됐고, 네, 중동 분쟁이 해소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펀더멘털 쪽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텐데, 인플레이션 고용지표 큰 어떤 매크로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기업단을 보게 되면 이제 결국엔 실적 발표, 그다음에 상호관세나 이런 것들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나씩 실타래가 풀리게 되면 강하게 또 수급이 밀어 올리지 않을까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믿는 대로 갈 거예요. 한번 같이 뭐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또 PC 발표가 있기 때문에요. 또 물가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 이제 경제 지표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금리와 유가 빠르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래도 좀 내려왔습니다. 좀 내려와서 자, 중동 분쟁 이후에 일부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29%를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전히 뭐 채권 시장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나오고 있고 여전히 지금 채권 가격 자체가 채권 이제 이 지금 금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자, 유가는 65.1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락 이후에 오늘 일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급락세가 너무나도 가파랐기 때문에 약간의 뭐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 좀 보였고 오늘 유가는 WTI 기준으로 1.24%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358원입니다. 어제와 그렇게 크게 차이 없고요. 네. 자, 달러 인덱스는 일단 지지선이 좀 붕괴가 됐어요. 계속 약달러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국채에 대한 수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정학적 환경이나 미국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자, 이러한 것들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97.3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시 하락세가 좀 기울기가 예, 다시 좀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갱신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을 뚫고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치 갱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AI라는 메가 트렌드가 과거에 어떤 강세장에 있어서 막 7년, 10년 뭐 이러한 어떤 주기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독점력 또는 입지 이런 것들은 강력하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죠. 자, 그 외에 이제 후발주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후발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후발주자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색깔이 좀 나오게 되면 제가 뭐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같이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D가 아니에요? 저는 AMD라고 봐요. AMD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를 무찌르고 AMD가 올라가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무찌르진 엔비디아의 그 어떤 기술력이나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 이런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또 클라우드 분야로도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뒤에서 쓰긴 했지만은 AI를 하나의 AI에 관련된 그러니까 단순하게 AI 칩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뭐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은 전혀 네.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이었습니다. 사실상 예, 혼자서 그냥 정말 AI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이제는 후발주자들이 속도를 같이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후발주자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기업들이 만약에 관심을 받게 되면 일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보다 또 아웃퍼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보다 잘한다가 아니라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그렇게 엔비디아 때문에 얘네들이 되겠어? 이랬던 어떤 평가가 이제는 뭐 엔비디아랑 또 같은 속도를 내고 있네. 이런 평가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네.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 같이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는 아마 그러한 어떤 주인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같이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월목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이 막차예요? 지금 우리 NSH님이 엔비디아 오늘이 막차일 듯. 오늘 막차예요? 근데 중간에 또 우리가 네. 엔비디아는 괜찮은데 이 6월 말 7월 초에 이벤트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또 뭐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잠깐 뭐 멈추는 열차에 뛰어 올라가는. 그래. 잠깐 서는. 예, 잠깐 설 때 그때 이제 주춤하면은 이제 놓치는 거죠. 맞아요. 정말, 근데 잠깐 서기 전에 지금 들어가도 돼요. 그냥 뭐 괜찮아요. 그냥 지금 예, 들어가도 조금 괜찮을 것 티켓값 같아요. 비싸게 주고 네. 가도. 예. 제가 어제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사실 AMD에 관련해서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네.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뭐 밸류에이션 뭐 각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기업에 대해서 뭐 리더십에 대해서도 보기도 하고 네. 기술력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는데 지금의 어떤 분위기상 봤을 때는 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하다. 네, 시장에서도 그 부분은 뭐 아마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주가에 이게 주가에 바로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쵸. 네, 최근에 이제 주가의 어떤 기울기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조금은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기대감이 좀 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AMD뿐만 아니라 뭐 AMD랑 뭐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 AI라는 것 자체는 범용적으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또 어떤 기업들이 뭐 각 분야에서 또 빛을 낼지도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갱신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전체적인 우리 지수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S&P 500이 지금 3.6% 정도 상승했습니다. 상승했고요. 자, 근데 6월 들어서 대부분 또 상승하는 모습 3.1% 상승했다. 6월 들어서 이 노란색이 6월이에요. 그러니까 6월이 지금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지수가 6월달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전부 다 솟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러셀 2000 지수도 크게 빠졌었던 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나 뭐 이런 것들은 금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금리 계속 이 정도 유지되면 이 실적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이 러셀 2000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금리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튀어 올라서 금리를 같이 상승시키면 이 부분은 이제 러셀 2000 지수들한테 정말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쥐약으로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좋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좋지 않았는데 네. 6월 들어서는 관세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할 것 같은데 뭐 50% 이렇게 부과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뭐 내년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선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약간 정치적인 입지나 불법 뭐 이민 단속으로 인해서 약간은 좀
트럼프 행정부에 반하는 그러한 어떤 시위대도 분명히 많아졌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금 러셀 2000 지수가 그래도 6월 달에는 긍정적으로 좀 되돌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에 들어서 4.2% 상승했고요.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강 챙겨야 돼요. 아니 여기 공기가 안 좋네. 예, 공기청정기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수 흐름이 이렇고요. 자, 섹터별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들어서 저는 이제 6월 달에 한번 집중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노란색 막대 그래프를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이제 모멘텀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6월 달에. 물론 이제 올해 연초부터는 어떠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자, 6월 달에 지금 뭐가 지금 수급이 돌고 있는가, 어느 쪽에 좀 집중되고 있는가, 여기 보게 되면 에너지와 기술주입니다. 딱 에너지와 기술주 보게 되면 에너지. 단기적 아니에요? 에너지요? 지금 뭐 물론 에너지로 해서 지금 뭐 지정학적 악재 때문에 일부 뭐 튀어 올랐던 그런 주가도 있겠지만은 유틸리티, 에너지 이러한 섹터군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보는 에너지. 뷰들이 있어요. 뭐 유가 관련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보통은 에너지가 이제 유가긴 한데 예, 보통 이제 유가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긴 한데 네. 지금 뭐라 하지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유틸리티나 아니면은 뭐 에너지 기업들 중에서도 많은 이제 뭐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 뭐 원자력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뭐 수급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테크주들이 6월 달에 또 6.6%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약간 시장 분위기가 한 상반기 이 정도 좀 쉬었으면 되지 않았니? 그쵸. 네, 이제 뭐 6월부터 다시 한번 랠리 한번 시작해 볼까? 약간 요런 냄새 시장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도 이제 기업단에서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인데 애플과 테슬라가 아팠다. 예, 구글도 좀 아팠다. 테슬라가 그래도 낙폭을 많이 했네요. 많이 했죠. 저게 테슬라가 숫자가 막 3, 4 이렇게 갔었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그 S&P 500 중에 순위 얘기했을 때 테슬라가 498등이었어요. 맞아요. 그 기억나시죠? 수익률 순위 꼴등 거의 꼴등이었죠. 네, 꼴등. 네, 꼴등이었는데 이 정도면 뭐 완전 선방이죠. 예.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뭐 네. 마이너스 40%. 자, 뭐 그러니까 일부 뭐 많은 기업들이 좀 빠지긴 했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 애플이 좀 아팠고 네. 아마존 여전히 좀 약간 지지부진하고 올해 들어서 테슬라 많이 빠졌고 구글도 빠졌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5월, 6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6월이 이제 거래일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뭐 2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향후 이제 그 5월달, 6월달의 어떤 상승에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가 어떠하겠는가라는 것들이 과거에도 분명 관심이 많았겠죠. 예, 상반기는 어떠했는가, 뭐 7월은 어떠했는가, 뭐 이렇게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거부터 계속 또 이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자, 어떤 통계 자료냐면 자, 5월의 상승장 그리고 6월의 상승장 이 2달 동안 상승장이었을 구간은 그 이후에 7월 또는 3분기 그리고 뒤에 남은 6개월 그러니까 하반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년. 자, 이렇게 어떻게 단기적으로 또는 약간의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추적하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1988년부터 해서 지금 2024년까지 쭉 이제 나왔던 어떤 과거 통계 자료가 있는데 5월과 6월이 지금 좋았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 좋았기 때문에 향후 이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5월, 6월이 좋았다면 7월 그래도 괜찮았다. 물론 일부 조정 준 적이 있지만 하지만 뭐 6개월이나 12개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빠졌던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6월이 좋으면은 이 모멘텀을 그대로 살려서 하반기까지 올라가는 과거의 트렌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인 어떤 하반기를 맞이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강세장 3년 차는 일부 좀 쉬어갔는데 이번 6월 정도 쉬어갔으면 좀 된 거 아니니? 뭐 이렇게 나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하반기는 조금 좀 AI나 그 외에 자율주행 또는 휴머노이드의 빅 이벤트도 하반기에 있습니다. 네, 그런 이벤트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뭐 상호관세나 이런 것들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만약에 협상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좀 환호할 것 같고요. 지금의 인플레이션 방향 그리고 아직 뭐 실업률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도 좀 탄탄한 고용시장,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은 금리 인하 기조로 넘어갈 것이고,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일부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 많이 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방향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또 자사주 매입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호재가 또 있습니다. S&P 500 자사주 매입 규모를 보게 되면요, 2025년 1분기 같은 경우에만 지금 2,935억 달러, 엄청난 자사주 매입이 일어났고, 전분기 대비해서 이 수치가 20.6% 증가한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3.9%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이번에 자사주 매입 규모를 보게 되면 상위 20개 기업, 특히나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상위 20개 기업이 시총 기준입니다. 전체 48.4%를 차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는 상위 20개 기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우리가 시장에서는 바라볼 수 있다. 네. 이것도 한번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악재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악재죠. 이거 악재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악재라고 보긴 좀 그렇고, 조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만한 데이터긴 한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또 우려해야 될까? 이런 생각 들고 약간 애매한데. 이게 왜냐면 나올 네. 때마다 지표가 바뀌어요. 조금씩. 다 다르고, 그리고 이걸 우려해야 될 수준인가에 대해서도 평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이거를 미리 우려해야 되나? 이게 점점 안 좋아질 그러니까 이제 것 같긴 한데. 하고. 시장에서는 그 첫 초입 구간, 이제 어떤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잖아요. 네.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의 노동시장 심리, 그리고 실제 고용 상황.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업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금 주황색 자체가 이제 실업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과거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경기 침체 구간인데 경기 침체 구간의 이 실업률과, 그리고 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이 심리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고용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심리가 먼저 작용을 하거든요, 사실상. 네. 예, 근데 이 심리와 실업률이 같이 이제 동반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악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악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게 경기 침체가 과거에 이제 빨간색, 이제 음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었다.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거죠. 코로나 때는 약간 의외였고. 3회 법칙 얘기 나왔죠. 샤메 법칙. 얘기 맞아요, 나왔죠. 맞아요. 작년이었나요? 그렇죠. 작년. 예, 작년 초. 쏙 들어갔죠. 속 들어갔죠. 예, 속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샤메 법칙도 그 실업률이 올라가는 폭 자체가 과거보다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수치를, 예, 수치를 정해서 그거를 넘어가면은 과거에는 거의 100% 경기 침체가 왔다더라 해서 이게 샤메 법칙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게 이제 실업률 자체가 안 올라가죠. 그 이후로. 예, 다시 좀 내려오거나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쏙 들어가긴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표를 한번 보게 되면 요 심리가 지금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에 따라서 시장,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죠. 우리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네. 근데 실업률은 그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했을 때는 올라가곤 있지만, 이거 보세요. 올라가곤 있지만 이게 지금 과연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절대치로 보게 되면, 예, 지금의 이 수준, 이 밑에 있는 수준 보게 되면, 야, 지금 이 절대치를 보게 되면 이걸 굳이 우리가 고민을 그러니까 우려를 그만큼 해야겠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요 기울기를 보게 되면,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야야야, 이제 우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예, 이러한 평가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이 아주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하나의 데이터로서,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게 이거예요. 지금 민주당 예비선거입니다. 이 민주당 예비선거인데 뉴욕시에 사회주의자 조란 마다니 승리에 월가가 충격을 받았다. 사회주의자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단독 보도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싫어하나 봐요, 이분을. 자, 그래서 자, 정치적 성향이 또 있을 수 있죠. 정치적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하여튼 조란 마다니 승리에 월가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뉴욕 증시를 어떻게 쥐락펴락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월시전에 나와가지고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사회주의자.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한 겁니다. 조란 마다니가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민주당의 대표가 된 거예요. 민주당 이제 경선에 이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제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월가에 충격을 빠뜨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강력한 금융가들은 맘 단위의 승리가 금융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뉴욕을 떠나야 될지까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 맘다니의 공약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좀 출렁거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공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다 보니까 잘하면 이 사람이 뉴욕 시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자, 그렇게 되면 월가의 여러 가지 어떤 금융권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발목을 죄는 그러한 어떤 정책들을 피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맘다니 공약에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계층의 세금 인상이 포함. 그러니까 이제 부자에게 이제 세금을 더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아파트를 임대를 동결하고 공공 보조주택에 700달러 투자를 하고 무료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운영 식료품점을 개설해서 도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다. 일 안 해도 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사회주의자 나라고 이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헤지펀드에서 이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이제 쿠오모 이제 주요 후원자였는데 공식적으로 뜨거운 공산주의 여름이 시작됐다. 뭐 이러한 이야기 정말 이제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이 민주당 요 대표 이제 이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 조란 맘다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공약적인 부분이 지금 앞으로 어떤 정치적 아니 또 이제 금융권에서 큰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부는 뉴욕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에 사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의 임대료를 동결하려는 맘 단위의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네. 자, 뭐 주택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저해하고 공급을 줄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것을 좀 전망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뉴욕 시장이 되게 된다면 일부 이제 시장에서는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일부러 끌어올리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일부 뭐 임대인이나 개발 업체들은 뭐 마이애미나 뭐 댈러스 뭐 이런 쪽으로 옮겨서 자, 뉴욕을 떠나가지고 시장적인 그러한 주로 옮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월가에서는 이 부분에 충격이 빠뜨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공화당에 따른 약간의 최근에 좀 안 좋은 기류가 있잖아요. 뭐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노킹스라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시위도 전국적으로 일어났었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뉴욕 시장이 아마 이 민주당 이 대표 이 경선에 이긴 누구죠? 조란 맘다니. 예, 조란 맘다니로 좀 쏠리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살림살이가 좀 팍팍해지면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의 당장의 힘듦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또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런 또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예측 시장, 우리 칼시, 또 폴리마켓, 다들 아시죠? 우리 뭐 베팅 사이트. 거기서는 이제 조란 맘다니를 이미 뉴욕 시장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언을 이미 이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칼시 정말 대단하다. 오, 예측을. 경선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벌써 99%로 신기하네. 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나왔던 요거를 이제 뭐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또 받아들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이고.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젠슨항이 오늘 주주들에게 AI와 로봇공학이 회사의 가장 큰 두 가지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전히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결국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이러한 AI 트렌드의 강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슈 또는 핵심적인 어떤 재료로서 작용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로봇공학의 기회는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 공장이 주도할 것이며 엔비디아의 기술이 결국 수십억 대의 로봇을 구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단순한 칩 제조 회사가 아닌 AI 인프라, 그러니까 AI 생태계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좀 과감하게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사업까지도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약간 떨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나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여전히 이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 때 시장에서 어떻게 좀 풀어낼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테슬라가 과연 지금 뭐 10대로 시작했던 이런 자율주행이 결국엔 1000대, 뭐 10,000대, 100,000대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속도가 얼마나 좀 가파르게 좀 붙을 수 있을까? 뭐 요게 이제 아마 시장의 관건이 될 것 같고,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죠. 그냥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정말 뭐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피규어 AI도 마찬가지로 뭐 택배를 이렇게 확인해서 넘기는 그런 영상들도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 때까지는 멀지 않은 뭐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과연 뭐 공장 단에서 아니면 뭐 실생활 단에서 가정 단에서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가 그 속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한 많은 빅테크들에 있어서 AI에 대한 어떤 수급이 다시금 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가장 좀 연준에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바로 연준의 월가 대형은행 자본요건 완화 규정 제한,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과거 금융위기 때 좀 규제를 받았었던, 그러한 어떤, 이 안정장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안정장치인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레버리지를 많이 썼던, 그런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안정장치를 이렇게 해놨는데 에너지를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일부 규제겠죠. 규제인데 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가 되게 되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좀 공급되지 않겠느냐. 채권 시장에 좀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준의 이제 은행들의 운영 능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주요 자본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제안을 했다. 하지만 많은 위원들이 다 찬성한 건 아닙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두 명의 위원은 좀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정장치는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괜찮아졌다고 유동성을 위해서 안정장치를 푸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은행 대차대조표에서 비교적 안전하고 위험도가 낮은 자산의 비중을 크게 증가하면서 레버리지 비율의 구속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바탕으로 기존 접근 방식을 재고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제한 사항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어떤 시스템 리스크의 어떤 유형성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약간 정책적인 방향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국채 보유를, 그러니까 국채를 좀 늘려나가는 어떤 유동성이 좀 공급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총 레버리지 자산에서 이 레버리지 자산을 약간 구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연준에서 좀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미국 국채나 아니면은 뭐 연준의 예치금 같은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이 자본으로 묶여 있으면서 그 안에서 규제를 받았었는데, 국채나 아니면 뭐 연준의 예치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하고 그 남은 자산에서 일부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 요 남아 있는 부분에 따라서 일부 뭐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일부 뭐 금융기업들의 또 금융기관들의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융 섹터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뉴스가 오늘 좀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이 기본 요건, 자본 요건을 현재 5%에서 3.5%, 4.5% 낮춘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일부 좀 규제를 꽉 쥐고 있었던 거를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AI 얘기. AI인데 자, 같은 해에 따르면 2027년까지 에이전트 AI 프로젝트의 40% 이상이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AI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엔 수익성이 없는 이러한 것들은 40% 이상 이제 폐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거죠. 뭐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죠. 실체가 없는데 닷컴 .com 붙이면은 뭐 시장에서 확 좋아했었고, 예.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부 버블 현상이
2027년 말까지는 일어날 수도 있고 2027년 또는 2028년 또 2029년 이러한 사이에는 이 지금에 진행이 되고 있는 40% 이상이 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경각심을 좀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자, 네. 이런 부분은 사실 닷컴 버블이나 그런 부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특히나 기술주들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때는 저는 버블이 분명히 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그 버블이 한번 걷어지고 나면은 결국에는 살아남는 주인공, 특히나 현금 흐름이 좋고 또는 기업의 어떤 생태계가 확고한 그러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현이 아침마다 이제 배고파가지고 당 섭취도 하면서 이렇게 커피를 드시는데 그래서 오늘 박 팀장님을 위해서 저희가 네. 한우 로스, 툭불 그리고 꽃등심과 갈비살 세트를 지금 바로 앞에 구워드렸어요. 옆에 있으시죠? 예, 예. 그거 한번 맛있게 드시고 계시고요. 제가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꽃등심 200g 4팩, 갈비살 200g 한 팩 해서 총 이제 1kg의 한우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2플러스예요. 예. 원하고 툭불 등심 한우 암소로 구성된 프리미엄 세트로 꽃등심하고 갈비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선하게 정육점 퀄리티로 그대로 저희가 유지를 해서 배송을 해드리고요. 아이고 군침이 나오네요. 선착순으로 저희가 300세트만 준비했는데 가격은 13만 8천 원이 정가고요. 9만 9천 원에 여러분들 꽃등심과 갈비살 꽃등심 4팩 이번 주말에 아마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럴 때는 집에서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고기 샥 구워 드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집에서 고기 구워 드실 때 그냥 프라이팬에 구워 드시면은 또 감성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옆에 보시면은 그릴도 준비했습니다. 가이타이너 투인원 노체 플레이팅 그릴. 감성 있겠다. 이렇게 나무에다가 다 이렇게 하얀색 저 철판이 너무 잘 어울리죠. 논스틱 세라믹 코팅으로 눌러붙지 않아요. 고기 눌러붙으면은 이거 너무 아깝죠. 이 툭불인데 천연 대나무 받침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정상 가격 89,000원인데 저희가 핫딜 가격으로 59,000원에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유해 물질도 프리.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도 내장이 되어 있어서 집에 또 감성적으로 이런 가전제품 인테리어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 제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옆에 아래 사진에 보시면 저렇게 이제 고기 구워서 드시면은 인스타, SNS 사진각 그냥 나옵니다. 뭐 맛도 맛이지만 또 우리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 찍을 때는 시커먼 그릴보다는 이렇게 하얀 그릴도 사진이 잘 나오죠. 그래서 제가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저도 한번 한 점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부위죠? 꽃등심인가? 네, 너무 익혔어. 너무 익혔는데 이게 너무 익힌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레스팅 너무 오래돼서 오래돼서 이렇게 적당히 익혀서 가지고 왔는데 이 뜨거운 열 때문에 안에까지 익어진 거야. 근데 너무 익혀도 너무 어때요? 익혀도 맛있네요. 네. 고기가 지겨요 안 지겨요? 안 지겨요. 맛있어. 여러분 또 먹는다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드세요 여러분도 그러면. 99,000원 선착순 300세트 한정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N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